사람이 특별한 이유. 자연계에서는 생명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누군가 의식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물이나 공기만 저절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도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사자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영양을 사냥한다. 영양은 먹히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도망친다. 사자는 영양을 사냥하면서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일 뿐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영양은 도망치면서 사자가 무자비하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초지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사냥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모두를 이롭게 하는 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균형이 유지된다. 자연계에서는 동식물들이 공생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생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자연에서 취해도 자연계의 순환이 자연스럽고 균형이 잘 유지될까? 안타깝게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자연에서는 저절로 일어나는 균형과 조화가 왜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종에 비해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넘어설 만큼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간이 미치는 영향력의 총합은 모든 사람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이미 어떤 자연력보다 크다. 인간이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힘을 대대적인 파괴를 위해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45억 년에 걸친 지구의 기나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영향력에 비견할 종은 없다. 1억 5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군림했던 공룡들조차 현재 인류가 미치는 영향력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인류는 지구에 존속한 지 불과 400만 년 밖에 되지 않지만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생명체도 이르지 못했던 위치에 있다. 사람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동식물에 비해 압도적인 요인 중 하나는 개체수이다. 일반적으로 먹이사슬에서는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든다. 또 같은 단계에서는 여러 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단계에 있으면서 개체수는 다른 최상위 포식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예를 들면 현재 전 세계의 호랑이는 약 5천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형편이 나은 사자도
2 내지 3만 마리 정도이다. 현재 지구에는 약 80억 명의 사람이 있다. 인간의 지능이나 기술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인류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서 엄청난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구 생태계가 가진 대단한 유연성과 적응력,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류가 계속 파괴적인 생존 방식을 고집한다면 지금 같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용수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잡아당기면 회복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가진 인간에게는 다른 종과는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능에 따라 마치 사자가 영양을 사냥하듯 자신이 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로 주변 환경에서 취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마저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생태학적인 특수성 외에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할 수 없는 경쟁력을 고려하면 본능에 따라 필요한 것을 취한다는 지극히 정당한 생태계의 생존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지구에서 필요한 만큼 취하면서 살아왔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가져온 생태계 파괴의 규모의 충격을 받고 우리의 실수를 돌이킬 방법을 힘겹게 찾고 있다. 자연계의 공생을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려고 노력하는 동식물은 없다. 그저 각자 주어진 조건에서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가운데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자연스러운 조화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은 이미 그러한 위치를 훨씬 넘어섰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공생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연에 맡겨둔다면 결국은 자멸과 공멸에 이를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공생을 자연의 섭리에 맡겨둘 위치를 이미 넘어섰다. 자연에서 공생은 현상이지만 인간에게 공생은 선택이고 창조이다. 인간이 공생을 창조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에 공생은 없다. 다른 동식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선택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스스로를 성찰해서 행동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도 지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래, 개, 고릴라, 침팬지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도 가능하다. 이들 중 다수는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아주 단순한 수준이지만 분업하고 협동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종도 사람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행동을 선택하며 자신의 종을 넘어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 자신과 다른 종과의 관계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기에 처한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래도 북극곰이나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넘어
다른 생명체들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류뿐이다. 현재 지구에는 우리가 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없다. 만일에 우리가 하지 않고도 균형이 잡힌다면 지구 자체의 회복력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만이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식물에게도 멸종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지금 인류가 보이는 행태는 다른 생명체들에게 두려움이고 위협이며 절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은 인간 외에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만 희망이 아니다. 인간은 모든 동식물에게도 절망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다.